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유통기업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중 무역 합의 기대도 유지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22%, 나스닥 지수는 0.18%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가 26일 열흘 만에 다시 전화통화를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 측은 양측이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 인식 달성과 1단계 합의를 위해 남은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보수당이 재집권하면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제2주민 투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현지 시간 26일 12월 12일 총선에서 보수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브렉시트 제2국민투표와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제2주민투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가 최근 출시한 첫 폴더블 폰이 메이트 X를 폈을 때 디스플레이에 접히는 부분이 솟아오르는 현상이 있지만 이는 불량 현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화웨이는 26일 폰 제품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접는 부분이 솟아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물리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소폭 하락하면서 2120선에서 마감됐고요. 코스닥 시장 0.65%의 상승 흐름을 타면서 어제 시장 651선까지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어제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MSCI 리밸런싱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매도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3시 30분을 기점으로 외국인들 3천억 원 넘게 매도했는데 동시에 호가와 동시에 5천억 원 넘게 추가 매도하면서 어제 하루만 코스피 시장에서 8천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6년 5개월 만에 최대 매도폭이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 비교적 MSCI 리밸런싱에서 좀 자유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제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반면에 편출 나오는 종목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막판에 5% 가깝게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사이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흐름을 탔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시장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애플은 5G 폰을 출시를 하게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11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 변화 함께 짚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조선업종이 연말 추가 수주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전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셀트리온의 램시마 SC 유럽 판매 승인과 더불어서 SK 바이오팜의 신약의 FDA 승인 등 바이오 시장이 현재 호재거리 많습니다. 함께 IPO 시장과 엮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MSCI 리밸런싱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수급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생용의 시그널 나우시칸인데요. 브레인크레이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의 스마트폰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엔 애플의 5G 폰 시장 참여와 삼성전자의 갤럭시 S11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폰 시장도 움직일 것 같은데요.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그에 앞서서 최근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그 애플 컴퓨터의 주가 상황 조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애플 컴퓨터 이제 그 시가총액이 무려 1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 계속되는 애플 컴퓨터 주가의 상승 행보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배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그 애플 컴퓨터가 중국에서 그 아이폰에 대한 중국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완화 소식과 함께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아이폰 시장 다시금 긍정적인 모습으로 전환되는 그런 그림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애플 TV 플러스까지도 그러니까 OTT 시장에서 새롭게 이제 그 런칭한 부분이죠. 애플 TV 플러스도 긍정적인 어떤 그 런칭 효과 나타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애플 컴퓨터의 시가총액 1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 1조 2천억 달러라 하면 얼마 정도 되냐면요. 우리나라 1년 GDP, 1년 국민 총생산이 1.7조 달러입니다. 1.7조 달러 대 어쩌면 애플 컴퓨터의 시가총액 1.2조 달러. 거의 5천억 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당 부분 애플 컴퓨터의 최근 주가 행보, 막강한 어떤 그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는 분명히 애플 컴퓨터가 앞으로 만들어낼 그 시그너처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5G 그 아이폰에 대한 관심 크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분명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밍치 연구원이라고 상당히 유명한 연구원이죠. 애플 아이폰과 관련된 시장 내 어떤 그 전망 자료 상당히 그 정확도를 높이면서 시장에 이름을 알리는 그런 연구원인데요. 권밍치 연구원에 의하면 2020년 애플 컴퓨터가 아이폰 5G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에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점. 아이폰 12에 탑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종류로 맥스 모델부터 해서 이런 부분.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왜 애플 컴퓨터가 5G 아이폰을 왜 그동안 출시를 안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은 퀄컴과 애플 간의 통신 칩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분쟁이 이제 그 서로 간에 양보를 하게 되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나타났었고,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애플 컴퓨터는 퀄컴 칩을 5G 통신 퀄컴 칩을 탑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이폰의 5G 아이폰의 출시 지금 개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의하면 5G 스마트폰 시장은 앞으로 상당 부분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글로벌 5G 스마트폰 출하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이에 의하면 애플이 2020년 3분기부터 실질적으로 5G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애플이 5G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일단 시장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미국 시장은 애플 컴퓨터가 아이폰이 1위를 차지할 가능성,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는 화웨이가 1위를 차지할 가능성. 양대 시장에서 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타났었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지금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 부분 사실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화웨이의 시장 강화, 그리고 애플 컴퓨터의 5G 아이폰의 출시,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삼성전자와 상당 부분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 삼성전자 최근에 갤럭시 S11 내년도 출시 예정에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렌더링을 노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이폰 11과 유사하게 인덕션 모양의 후방 카메라 이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아이폰 11도 그렇고 새로 개발되는 아이폰 12도 마찬가지. 이제 트리플 카메라를 넘어서서 쿼드러플 카메라가 4개나 장착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카메라의 초강력한 어떤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 하드웨어의 변화 부분 예상이 된다라는 점. 광각을 넘어서 망원, 초광각 그리고 항공 카메라까지. 여기에 삼성전자 갤럭시 S11은 아이폰과 상당히 유사하게 아이폰 10도 마찬가지였죠. 이어폰 단자가 없어졌는데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S11도 이어폰 단자를 삭제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 5 시장이 실질적으로 애플의 그 가세와 맞물려서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각종 스마트폰 시장에 다시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완화와 함께 이제 글로벌 시장 내에서 다시금 스마트폰의 새로운 어떤 그 격전 양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 뒤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분명히 우리 기업 쪽에는 수혜 업종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카메라와 관련해서 그리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기보다는 LG 이노텍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조금 더 유효할 것 같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일단 삼성전기, LG 이노텍 두 종목 모두 관심 영역권에 넣어둘 필요가 있겠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근데 여기서 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아마도 아이폰의 이제 그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 아이폰 12가 이제 그 5G 폰의 이제 출시를 예정해 놓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 이제 카메라가 강화되고 아이폰향 부품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LG 이노텍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일단은 좀 유효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서요.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심화 이와 맞물려서 부품 업종으로의 수혜 가능성 이 부분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 이 두 가지 부분 부품 중심으로 우리 조금 좀 접근의 각도를 조금 더 높여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네, 스마트폰 시장 함께 짚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업종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선 업종이 연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의 강한 모멘텀 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최근 이제 그 조선 업종의 주가 움직임, 과거 6개월, 한 올 연초부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이제 조선 업종의 어떤 그 바닥 가능성, 한 3월 정도부터 그 시작이 됐다가 여름 정도에 다시금 그 지지부진한 주가의 흐름 나타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연말 수주를 앞두고 실질적으로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더 확산될 가능성 상당 부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조선업종을 지난 한 7년 동안 연말 수주 따져봤더니 연간 수주 평균으로 한 22% 이상을 차지하더라. 두 달에 상당 부분 집중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 10월 죄송합니다. 10월 말 기준 누계 기준으로 해서 조선 3사 수주가 총 한 200억 달러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간 수주 목표액이 한 320억 달러 정도 됐었죠. 이거 대비해서 한 60%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는. 근데 연말 수주 상당 부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지금 현재 뭐 한국조선해양이 한 55% 내외, 대우조선해양이 65% 내외, 삼성중공업이 목표 대비해서 수주, 최근 25일 수주 발표가 나타나면서 수주액 올해 총액 69억 달러 만들어내면서 올해 수주 목표의 88%를 이루어내는 그런 부분 나타났었다라는 점. 근데 연말 수주는 한 22% 정도라고 감안을 해본다라면 올해 조선 3사가 올 초 목표치를 얘기한 부분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슬슬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내년 1월부터는요.
실질적으로 조선업종에 대한 그 연료에 대한 환경 규제 강화된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내년이 되기 이전에 올 연말 그 각 선사가 그 발주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와 맞물리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조선업종에 대한 경기 바닥의 기대감은 점차 올 연초보다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2020년에는 정말로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가능성 높게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반도체 업종도 마찬가지,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 조선 업종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 나오고 있는 어떤 그 반도체와 관련된 뉴스플로우랄지, 그리고 자동차 업종과 관련된 뉴스플로우랄지, 올해 같은 경우 자동차 업종 판매량 기준으로 했을 때 어찌 보면 사상 최저의 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 높게 대두가 되면서 자동차 업종에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올해가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부분이 상당 부분 완화의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시장 내에 상당 부분 각 업종별 그리고 주요 업종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 중심점에는 반도체 업종과 자동차 업종과 그리고 조선 업종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FN 가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치 그 부분을 생각을 좀 해보면요. 2020년도 실적 전망 삼성중공업은 일단 턴어라운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해서 영업실적이 무려 110%나 실적 증가해서 3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무역 협상이 상당히 긍정적인 행보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중국과 미국 간에 서로 간에 양보의 모습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림들. 이와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최선호 수혜 업종은 어떤 것이 될까? 결국은 반도체 업종과 그리고 조선 업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왜냐하면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일단 무역 갈등이 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죠. 그러면 무역 갈등이 해소가 되게 되면 글로벌 시장 내 무역량이 당연히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무역량이 증가하게 되면 선주사들의 그 각종 조선에 대한 발주 물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조선 발주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조선 업종에 대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점. 그렇게 된다라면 조선 업종 2019년이 어찌 보면 상당 부분 바닥일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지는 그런 어떤 그 개연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본다라면 조선 업종 한번 그 업종 전환, 업종 사이클로 생각해 봤을 때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이제 그 저가 매수 나서도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글로벌 무역량 증가로 조선 발주가 증가를 할 것이고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미국 시장의 변화된 부분 그리고 유럽 시장의 변화된 부분 아무래도 오늘 우리 시장 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일단 큰 그림 속에서의 투자 심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는 그런 기대감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전체적인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 물론 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 부분 큰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일정 부분 이제는 나올 만큼 다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에 충분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수급에서의 정상화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졌다라는 점으로 오히려 거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이 바로 MSCI 신흥지수 리밸런싱, 하반기 리밸런싱의 변곡점이죠. 그 하루 앞서서 어제 대규모 외국인들의 물량 출회, 그리고 지난 14일 동안 연속되어지는 외국인들의 물량 출회, 3조 원이 넘는 물량의 출회가 나타났다라는 점으로 따져봤을 때 이제 외국인 수급 악화 더 이상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개선될 가능성, 진정될 가능성, 안정될 가능성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지소미아에 대한 주권부 연장 부분,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가 더 나빠질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에 대한 낙관론이 상당 부분 우세하게 지난밤 미국 시장으로부터 우리 시장으로 오늘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 개선 결국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외국인 팔 물량 이제 다 팔고 다시금 이제 포트폴리오의 조정, 리밸런싱, 그러니까 종목별 편입 비중을 이제 조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다시금 채워 나갈까, 조정을 해 나갈까, 저평가 업종 대표주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떠오르게 된다라는 점. 그러면 여기에는 결국은 반도체 업종과 조선 업종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업황 개선, 업황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그런 업종군의 업종 대표주를 담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구 소비재 소비 확대를 위해서 내구 소비재 수요 확대 정책을 각 정부들이 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중국. 그러면 IT, 가전, 자동차 같이 지금 중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지난 밤에도 미국 시장에서의 유통주들 긍정적인 모습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금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게 되는 유통업종에 대한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연말 소비 시즌 진행과 맞물린 관련 업종들, 그리고 이제 내년 초 바로 연결이 되죠. 정부 정책 관련주 4차 산업, 신재생,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 우리가 좀 가져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단 한 가지, 이제 12월 배당 시즌이 임박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연말 대주주 양도세 강화와 관련해서 다소간 코스닥에 좀 있는 기업들 중에는 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어떤 수급의 어떤 부담 요인, 부담 부분이 좀 작용할 가능성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닌 개인들의 수급을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12월 시즌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점까지 아울러서 염두에 두시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어제 상당 부분 팔았다라는 점, 오히려 우리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수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거의 해소되어 가는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으로 오히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바이오 시장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바이오 시장에 호재거리가 많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신약의 FDA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호재거리 많은 상황인데요. 뭐 IPO 시장에서도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바이오 대여들이 잇따라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어서 신약 성과를 내면서 좀 주춤했던 이런 바이오 IPO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최근에 SK 바이오팜의 이런 신약이 미국 FDA 승인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신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체들의 상장도 최근에 바이오 쪽 분위기를 좀 많이 환기시킬 전망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상장을 한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최근에 3일 연속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주가가 많이 치솟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 종목은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 밴드 하대로 결정되면서 사실은 시장의 기대감 많이 낮춘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증시에 들어오고 나서는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올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 좋은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포럼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나 이런 신라진의 임상 실패 등으로 이어지면서 바이오주에 어떻게 보면 좀 상당한 이런 투자 심리가 악화됐던 게 나타났었다. 이것 때문에 실제로 IPO 시장도 많이 위축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서 셀리드, 이런 앞타바이오, 올리패스, 그런 녹스웰딩, 그리고 라파스, 제테마, 그리고 티움바이오 등의 상장을 마쳤었습니다. 근데 상반기에 이런 됐던 것들은 별로 좋지 않고요. 최근에 이런 들어오는 이런 회사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 100개가 넘게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왔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109개 기업 중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이 23곳을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위축된 분위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기업 악재의 이런 투심이 꺾이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시장에 많이 냉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8월 이후에 넉시와 웰빙을 제외하고 올리패스나 라파스, 제테메아 그리고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공모가 하단 밴드를 못 미쳤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예전같이 어떻게 보면 성장성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좀 많이 받지는 못했던 것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 가치가 조 단위에 달하는 이런 대여급들이 연달아 IPO를 추진하면서 제약바이오의 투자 심리도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CJ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IPO 주관사 선정을 위해서 증권사들의 입찰 제한 요청서를 발송을 했고 빠른 시일 내에 주관사를 선정한 후에 상장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콜마가 작년 4월 CJ 헬스케어를 인수하면서 내건 조건으로 한국콜마는 CJ 헬스케어를 내세워서 종합 제약사로의 면모를 갖춘다는 방침입니다. 상장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거의 1조 원 이상이라는 이런 관측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해드리겠고요. 이번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던 바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지난달 25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 상장을 위해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IPO에 돌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독자 개발한 이런 신약 엑스코브리가 성인 대상으로 대상 부분 발작 치료제로 FDA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혁신 신약으로 신약 후보 물질 발굴부터 임상 개발 그리고 판매 허가 신청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해서 FDA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증권가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최소 5조 원 가치의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SK는 SK 바이오팜 상장 시에 투자 대금의 회수에 따른 특별 배당도 지금 현재 예고한 상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비상장 자회사를 상장하게 되면 실현되는 이익의 일부를 특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이렇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계속해서 SK가 발표하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이 이러한 첫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에 따라서 연내에 상장하는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공모 과정이나 연말 증시에서 SK 바이오팜 이런 효과를 입을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거.
현재 브리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그리고 메드팩토 그리고 신테바이오 이러고 노터스 등 여러 가지 이런 증시의 입성을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또 특히 새로운 형태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거나 신기술을 이렇게 내세운 신약 개발 기업들의 상당히 많이 주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한 해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 시장이 정말 부침이 심했던 이런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의 증시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제약 바이오 시장이 가장 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IPO 바이오 대여들의 어떻게 보면 IPO는 조금씩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이런 결론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MSCI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14거래 연속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어제 장 동시 호가 때 5천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어제 하루만 8천억 원 넘게 매도했는데요. 수급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예정되어 있었던 MSCI 이런 리밸런싱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26일 종가 기준으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14거래일째 이런 코스피의 자금이 이탈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거의 선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번 리밸런싱 결과로 최대로 한 2조 한 5천억 정도가 자금 유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제부로 해서 거의 이것은 마무리가 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주가의 흐름도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힘들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제 보셨던 것처럼 선물라인들을 잘 잡아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가의 흐름은 그래도 잘 유지가 된 것 같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MSCI가 이런 정확한 스케줄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리밸런싱 전후로 서서히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 근데 최근에는 좀 급격하게 여기에 비중 조절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사실은 중국 A주의 편입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중국 A 주식의 이런 편입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에서 외국인들 투자 자본의 이런 쿼터블이 있었었는데 이 쿼터블을 많이 없애주고 또 편입돼야 되는 이런 종목 수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것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리밸런싱에 대한 이런 지수 변화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제는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면 뉴스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다시 본질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최근에 증시의 흐름이 해외 증시가 좀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까지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포트에 많이 담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증시의 흐름은 다시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물론 우리나라의 내부에 모멘텀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좀 있지만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증시에 조금 더 긍정적인 이런 연이 더 많이 부각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LG 이노텍의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최대 실적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자, LG 이노텍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회사는 바로 이 애플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애플라인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LG 이노텍은 주가가 울고 웃고를 반복을 한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애플 폰을 보시면 여러분들 딱 눈에 띄는 게 가장 크게 먼저는 뭐가 띈다? 바로 카메라의 개수입니다. 카메라의 개수가 늘어났다는 말은 LG 이노텍한테 어떻게 보면 숫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이 마련이 된 것이야 라고 판단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시장 예상치를 좀 넘어서는 실적 바로 이 광학솔루션 사업부 카메라 모듈 그리고 3D 센싱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의 신제품 3개 모델 중에 2개의 트리플 카메라 모듈이 채택됐는데 신제품의 이런 판매 호조와 함께 평균 판매 가격까지도 상승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0.7% 정도 증가한 8조가 넘어설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40% 이상이 늘어난다는 점 아주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연간 실적 개선과 투자 심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만한 이런 뉴스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해서 IT 부품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우선은 좀 IT 부품들도 다들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가 여러분들 좀 이쪽 라인들 좀 다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OLED 라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수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으로 덕산 에어록스 같은 경우, 그리고 ICD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작은 주식인 FNS 테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런 종목들이다. 내년 같은 경우 반도체 OLED 라인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 있는 이런 종목군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군들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파도를 이제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민이 되는 거는 12월 달에는 이렇게 가파른 상승보다는 조금은 좀 완만한 이런 증시의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양도세에 대한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이런 코스닥분들에 대한 이런 것은 조금 많이 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즉 지수는 올라간다. 근데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코스닥 종목들은 조금 안 움직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업황이 지금 현재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업종 대표적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투 트랙이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일 건데요. 결국은 지금 현재 3분기를 바닥으로 이 반도체 업계가 지금 현재 바닥을 찍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봐보자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오늘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한 7, 8개월 만에 100선을 넘어섰다라는 건 심리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여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흐름은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봐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증시는 조금 더 이제는 긍정적인 이런 시각이 하나씩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여기 가장 먼저는 수급을 보신다면 외국인들의 이런 모습, 어떤 식으로 외국인들이 어디 업종에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대표적인 이런 종목으로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군, OLED 업군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까지 듣고 왔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좀 테마주는 움직일 듯합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보니까 겨울왕국 2가 개봉 6일 만에 관객 5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이 종목들 지금 좀 매수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겨울왕국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뉴스의 파라라머라는 이런 데서 맞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말에 이런 겨울왕국 이런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냥 애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많은 이런 관객들을 몰입을 할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힘들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은 해보면서 지금 따라잡기에서 좀 애매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면 어떻게 보면 좀 단기 매매, 초단기 매매는 오케이. 그렇지만 조금 바이앤홀딩 국면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마주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게 조금 커 보이는데요. 겨울왕국 테마는 지금 현재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very day, every morning he says, please leave me alone. When can I make my dreams come true? Later, later, don't call in love, please. I feel like you are really torturing me. Later, later, don't say a word.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